교재 85페이지 예적금 관리대장 작성이 되겠습니다. 저축성 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업은 기업 특성에 맞게 정기적으로 예적금 관리대장을 작성한다. 월별로 작성해도 되고 분기별, 반기별로 작성을 해도 되겠습니다. 월별이라는 얘기는 이제 1년 12달이죠. 매월. 분기별은 여기 3개월을 분기라 그러죠. 1, 4분기, 2, 4분기에서 1년을 4섯으로 나눠서 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1분기 그러면은 1, 2, 3월 달을 얘기하는 거죠. 반기별 그러면은 1년을 둘로 나눈 거죠.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 또는 뭐 상반기, 하반기 뭐 그렇게들 얘기를 하죠. 6개월 단위로 나눈 걸 반기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예금적금 관리대장 작성하는 이유는 그 만기가 됐을 때 이제 현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예금이나 적금. 그래서 현금 자산의 보유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각종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금 적금 관리대장을 이제 작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구불 예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수시로 유출금이 가능한 거니까 별도로 이렇게 뭐 그 예금 관리대장을 작성할 필요까지는 없고 우리가 앞서 배운 대로 현금 예금 일보나 또는 자금 수지표 작성을 하면은 그 보통 예금, 당좌 예금, 잔액, 그다음에 뭐 유출 금액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관리대장 작성 방법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예시해 놓은 거고, 이거는 기업 특성에 맞춰서 그 담당자가 실제 만들어서 사용을 해도 되고, 또는 여기에 있는 그대로 뭐 사용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관리대장이 나와 있습니다. 구분 금융상품명, 예치기관, 예치금액, 만기일, 이자율, 이자, 아니 만기 지급액, 비고 이렇게 되어 있고 결제란이 있고요. 예금에 관련돼 갖고 필요한 사항들 이렇게 표로 작성해 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1년 번호를 부여한다. 그 다음에 금융상품명을 기록한다. 뭐 예금적금 전부 다 요즘 그 은행에서 내놓는 게 무슨 상품이 있죠. 무슨 정기적금, 무슨 예금, 그 상품명이 있습니다. 그거 기록해 놓는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예치기관, 금융기관 지점까지 기록을 하고 만기일 기록해야 되고요. 만기일, 그 다음에 이자율, 몇 프로 이자다. 예금적금이니까 이자가 있겠죠. 그 다음에 불이백도 지급하면 기록하면 좋고요. 그리고 당연히 만기 수령하는 금액을 기록해야죠. 만기에 받는 금액을 기록한다. 그리고 또 주의하실 점이 저기 있습니다. 이자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자를 포함해서 이제 받게 되고요. 그런데 이자를 전액 받는 게 아니죠. 이자 소득이 발생을 하죠. 이자 소득. 그래서 세금, 원천징수 세금을 떼고 실수령액을 받게 됩니다. 그럴 경우 전체 금액, 세전 금액, 그리고 세후 금액을 따로 기록해 놓는 게 좋겠죠. 원천징수세, 이자 소득에 대한 그 세금 같은 경우는 14%가 적용이 돼요.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14%에 10%, 1.4%가 있습니다. 14%, 1.4%. 그래서 합쳐서 15.4%. 받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15.4%를 원천 징수하고 이자를 통장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고란 둬서 뭐 특별한 별도 사항이 있으면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분기, 반기란 개념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고요. 그리고 정기적금 같은 경우는 납기일이 있죠. 내는 날이 있는데 늦게 내는 경우가 있어요. 늦게 내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이제 이자가 줄어들거나 은행하고 약속된 거니까 이자가 줄어들거나 또 만기일이 늦춰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까 좀 유의해야 된다. 그렇게 되겠고 여기 뭐 만기 지연일수 계산 이런 것까지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단지 이제 그 담당자 입장에서는 내가 제때 적금을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만기가 혹시 늦춰지는 경우는 그건 알아야겠죠. 만기는 일정하고 이자만 늦춰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비고란에 뭐 기록해 놓든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교재 86쪽에서 87쪽에 걸쳐 있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만 이해하시고 그리고 작성된 관리대장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작성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경복이 예치한 저축성예금 자료이다.
예치했던 얘기 이제 맡겨놨다는 얘기예요. 이 자료에 의해서 2006년 3, 4분기 말 예적금 관리대장을 작성하시오. 2006년도 3월 5일 날 대한은행 강서지점에 3년 만기 미래정기적금에 가입하였다. 3년 만기 정기적금이죠. 매월 100원씩 적립하기로 하였다. 1회분을 적립하였다. 만기는 3년 뒤 3월 5일이 되고 약정 이자율은 1.9%이다. 1.9%라는 얘기는 1년 이자율이 되겠죠. 그리고 복리로 계산한다. 1년 이자율이지만은 그 이자를 1년에 1.9%만 준다는 게 아니고 요거를 물론 약정에 따라 틀리겠지만 대개는 분기별로 이자를 줍니다. 1.9%를 넷으로 나눠가지고 1, 4분기에 한 번, 2, 4분기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씩 이자를 넣어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동안 불입된 금액하고 이자가 붙고요. 그리고 다시 또 그 불입된 금액에다가 붙은 이자까지 포함해서 또 이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복리라고 얘기를 하죠. 이자까지 같이 계산하는 거.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거. 그렇게 계산을 하고 그래서 만기에 수령하는 금액은 3,707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정상적으로 적립되었다라는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2006년 6월 15일 날 서울은행 강동지점에 정기 예금에 가입하였다. 2년 만기. 이건 일정 금액을 맡겨놓는 거죠. 10,000원을 예치하였다. 만기일은 2008년도 6월 15일이다. 이자율은 1.8%다. 복리로 계산한다. 아까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자가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한 번 줄 수도 있고 반기별로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자에 이자까지 계산해서 받는 금액이 1,366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예금적금 관리 대장이에요. 결제란이 있고 그리고 구분 상품명, 예치기관, 그리고 예치금액, 그리고 만기일 이자율, 만기 지급액 등등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적금이니까 불이백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직무능력 평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이제 정기 적금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기여보험, 금전신탁, 저축성예금. 그 앞 시간에 했던 그 이제 금융상품들이 조금 용어들이 이제 낯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뭐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때는 언제든지 스마트폰이나 또는 그 PC로 검색을 해서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그 업무 담당자가 되면은 당연히 이제 알아둬야 될 얘기 되겠지만요. 자, 이거는 이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똑같은 문제예요. 이거 이제 직접 한번 풀어봐라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이 한번 실제 작성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재 89쪽에 되겠습니다. 예치기관별, 종류별 구분 관리. 예치기관이니까 금융기관 얘기하는 거겠죠. 금융기관. 학습 목표가 자금 운용을 위한 예적금 계좌를 예치기관별로 이제 통장 하나를 한 계좌라 그러죠. 내 계좌라죠. 그 적는 위치 뭐 그런 걸 나타내고요. 예치기관별로, 금융기관별로, 종류별로 구분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이제 상품 종류를 살펴본 거고요. 예금 종류를 살펴본 거죠. 지금 이제 예금 기관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금을 갖다 맡기기 때문에 예치기관이라고 그러는데 예치란 말은 잘 쓰는 용어는 아니죠. 우리 금융기관이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예금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기업이나 개인 등에게 대부하거나 증권투자 등을 하는 기관을 통틀어 하는 말이다. 금융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기관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은행이 있고요. 신탁회사, 재산을 맡아놓은 뭐 현금이나 또는 부동산 등을 맡은 회사를 얘기합니다. 보험회사, 농협협동조합이죠. 증권회사, 저축은행 등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금융권 그리고 제2금융권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보조기관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기관은 자, 제가 지금 한국은행 이 사이트를 접속을 했는데 한국은행 은행의 은행이라고 해야죠. 은행의 은행. 은행을 상대로 그 업무를 수행하죠. 그리고 대한민국 통화를 발행을 하고요. 그리고 통화나 금리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하는 국책기관이 되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사이트에 금융안정,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시면은 뭐 이제 금융시장, 뭐 금융기관, 뭐 금융하부구조 이런 설명을 해놓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이 되겠습니다. 금융기관. 한국은행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딱 설명해 놓고 있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제 분류 요약해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는 금융서비스 금융기관은 은행,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기타 금융기관, 금융보조기관으로 분류한다. 은행은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은행은 아니지만 예금을 취급하는 기관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것들이 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어떻고, 금융투자업자는 무엇이 있고, 기타 금융기관은 어떻고, 금융보조기관이 어떻게 있다라고 개략적인 설명을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2018년도 2월 말 기준 현재 허가받은, 인가받은 그 금융기관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기관수. 그래서 일반 시중은행은 8개가 있고 지방은행은 6개,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은 38개, 특수은행은 이렇게 둘, 넷, 5개가 있고요. 그리고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등이 있고, 증권회사 55개, 그리고 이건 뭐 자산 투자하는 뭐 그런 쪽이고요. 보험회사가 손해보험사가 19개, 그 다음에 생명보험사가 25개. 그리고 따로 그렇게 크게 기억할 건 없네요. 이제 그 정도가 되겠죠. 어쨌든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고 저희는 이제 교과서를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1금융권이에요. 제1금융권 일반적으로 은행을 얘기한다. 은행에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이 있다. 시중은행은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은행을 얘기해요. 우리가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은행들이죠. 현재 8개가 있습니다. 여기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뭐 KB하나은행 그렇게 좀 바뀌었죠. 한국시티은행이 있고요. 그리고 SC제일은행도 있고요. 제일은행. 그리고 이제 점포는 없지만은 온라인상으로 영업하는 K뱅크은행이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은행이 있습니다. 카카오은행. 이렇게 다 포함해서 8개가 시중은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은행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영업을 하는 은행이 되겠습니다. 지방 말 그대로 지방에 소재한 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서울에도 지점이 하나 있고 해당되는 지역을 주로 중심으로 해서 영업을 하는 은행이 되겠습니다. 현재 6개가 있다는데 6개. 부산, 광주, 대구은행이 있고요. 이거 외에 전북은행, 그리고 경남은행, 제주은행이 있습니다. 전북, 경남, 제주. 그래서 6개. 자, 그리고 이제 특수은행이에요. 여러분 교재는 90쪽으로 넘어갑니다. 특수은행 5개가 있습니다. 5개. 국가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지원하는 공공금융기관이다. 특수한 은행이라는 얘기예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은행이라는 얘기입니다. 한국산업은행, 국가산업 전체의 뭐 자금에 관련된 그런 역할을 하고요. 한국수출입은행, 수출과 관련된, 수입과 관련된 자금, 융통, 지원 그런 게 되겠죠. 기업은행, 예전에 이제 중소기업은행이라 그랬고요. 지금 이제 IBK 기업은행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마. 지금은 그 이제 기업들에 대한 자금 대출 주로 하는 은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은행이 있고 농협이죠. 농협은행. 그 다음에 수협은행이 있습니다. 수협은행. 이거는 이제 협동조합 형태죠. 농어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은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은행 5개가 지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2금융권입니다. 제2금융권. 은행을 제외한 모든 금융회사를 얘기한다. 공식적인 금융기관인데, 금융회사인데, 은행을 뺀 나머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그리고 특징이 제1금융권에 비해서 돈을 빌리기는 쉽고,
그 대신에 이자는 조금 더 높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종합금융회사입니다. 종합금융회사. 말 그대로 기업을 상대로 예금과 대출을 전문으로 거래하는 기업 전문 금융기관이다. 그래서 이제 보험을 제외하고 보험이나 일반 뭐 예금하는 거 그런 것만 빼고 나머지 기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 금융 업무를 취급하는 그런 회사예요. 종합금융회사.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이게 한 30여 개의 뭐 그게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러다가 1997년도 우리 흔히 이제 IMF 위기라 그러잖아요. 외환위기. 그래서 그때 대부분 다 퇴출됐고 지금은 우리 종합금융 그래서 하나만 남아있다랍니다. 하나. 우리 종합금융 하나만 남아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금융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호저축은행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이것도 많이 눈에 띄죠. 상호저축은행. 도시 자영업자나 지역 주민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소형 금융기관이 되겠습니다. 소형 금융. 뭐 TV 관계에서 뭐 OK저축은행 같은 거 좀 들어본 기억이 있고요. 나머지는 뭐그 방송국에서는 못 봤는데 어쨌든 주변에 이렇게 많이 눈에 띄는 그런 은행이 되겠습니다. 현재 79개가 있다랍니다. 79개. 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 자, 그리고 이제 신용협동기구예요. 지역, 직장 또는 지역 단위로 조합원을 모으고 조합원들이 예금을 재원으로 해서 대출해주고 운영하는 금융기관. 대표적인 게 새마을금고가 있고 신용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이것도 주변에 이제 시장임거나 그런 데 가면 많이 있죠.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현재 1315개가 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신용협동조합은 898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자, 그리고 우체국이에요. 우체국은 이제 국영기관입니다. 국영기관. 그리고 이제, 뭐, 동마다 하나씩은 다 있죠. 있는데 전체가 이제 하나의 기관이 되겠고요. 그래서 하는 일이 기본이 이제 우편이죠. 우편, 택배 뭐 그런 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금융 업무도 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도 하고 있고요. 각종 보험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및 도시의 소액 가계저축 예금을 주로 취급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징이 이제 국영이다 보니까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모든 예금을 보호해주는 장점이 있다. 예금 보호한다는 거. 예금자 보호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은행이 부도난다는 거는 상상을 할 수 없었던 뭐 그런 일이죠. 그런데 그 IMF 때는 뭐 저축은행 같은 경우 규모가 작은 은행들이 부도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부도가 난다는 얘기는 그 예금한 금액을 찾지 못한다는 의미가 됐죠. 그래서 그 당시 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로 그 예금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 예금자 보호가 굉장히 강화가 됐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이제 우체국 같은 경우는 예금을 보호해 주니까 아까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서는 상당히 장점이 되는 거죠. 안전하게 저금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금융투자업자입니다. 금융투자업자. 증권거래에 관련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이다. 증권거래, 주식이나 채권을 얘기하죠. 그래서 크게는 자산운용사와 증권회사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자산운용사는 여러 투자자들이 맡긴 돈, 흔히 펀드라고 얘기하죠. 무슨 펀드, 무슨 펀드. 그래서 맡긴 돈을 투자해서 운용 수익을 배당하고 그리고 수수료를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한 200여 개가 있다는데 200여 개. 200여 개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삼성 자산운용, 그다음에 미래에셋 자산운용. 미래에셋은 이제 방송에서 많이 보는 것 같죠. 3번, 세 번째가 한화자산운용, 그다음에 KB자산운용, 뭐 한국투자신탁운용 등등 해서 200여 개가 쭉 난립하고 있다랍니다. 흔히 무슨 펀드 한다 그러면 다 여기라고 자산운용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은행이나 그다음에 증권회사나 다 겸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증권회사예요. 증권회사는 증권을 발행을 주선하고 발행된 증권을 거래를 통해서 수수료를 받는다. 증권 사고 파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권을 중개해주는 회사죠. 일반 기업체에 주식이 있고 그거를 사고 파는 개인이 있으면은 개인이 이 주식을 어디서 사고 파냐면 증권회사를 통해서 사고 파는 거예요. 증권회사. 그래서 내가 주식을 사려면은 그 동네에 있는 증권회사를 가면 됩니다. 그래서 통장을 계산하고 계좌를 계산하고 돈을 맡기고 그리고 이제 사이트에서 내가 직접 이제 구매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증권회사에다가 요거 좀 사주십시오라고 뭐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주식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신문 같은 거 이렇게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올랐다 떨어졌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개인 투자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식을 사는 사람을 크게 세 분류로 나눈 거예요. 기관, 정부 기관이 되겠죠. 그리고 외국인들 사고 팔고 하고, 그 다음에 개인들도 사고 팔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누어서 뭐 개인 투자자가 몰렸다, 뭐 외국인이 뭐 많이 팔았다, 이제 그래서 주가 분석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젊은 연령층에서 주식을 많이 투자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많이 현재 올라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뉴스가 요 며칠은 요즘이죠. 요즘 코로나 사태 관련돼 갖고 종종 어쨌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주식 투자하는 학생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네요. 학생 신분에서는 이제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드물 테고, 근데 이제 직장을 들어가는 경우, 직장을 들어가면 이제 20대 뭐 중반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젊은 연령층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주식 투자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자, 주식 사는 곳, 증권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권회사는 그렇게 주식을 사고 팔고 해주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 수수료가 주 수익이 되는 겁니다. 증권회사. 자, 그리고 이제 증권회사는 우리나라 한 55개 정도 있다 그래요. 55개 증권회사. 굉장히 많죠. 자, 다음 보험사가 되겠습니다. 보험사.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보험료를 받아서 운영하면서, 그 다음에 산업자본을 공급하고, 이제 뭐 기업에 이제 뭐 대출해준다는 얘기 되겠죠. 보험계약자의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취급합니다. 보험사는 크게 사람의 생명과 생존에 대한 보험을 취급하는 생명보험사가 있고, 그 다음에 사물에 대해서 요거 사람에 대한 것 이외에 나머지를 취급하는 손해보험사가 있다. 뭐 자동차 보험 같은 게 있겠죠. 그리고 뭐 건물 같은 거 화재 보험 들고 그러죠. 천박 같은 거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생명보험사는 25개가 있다고 그러고요. 생명보험사 25개, 그리고 손해보험사는 19개가 현재 있다고 합니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자, 이렇게 간략하게 제2금융권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은 요 전에 요거를 먼저 볼까요? 이제 보조기관이에요. 금융보조기관. 금융이 잘 돌아가게끔 할 수 있기 위해서 보조해주는 주로 정부기관이 되겠습니다. 정부기관. 그래서 신용보증기관이 있고요. 신용보증하는 것.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이제 두 개의 기관이 있다 그래요. 신용보증은 뭐냐면은 기업에서 은행에 가서 이제 대출을 받으려면은 담보가 있으면 그냥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요. 뭐 공장이나 땅이나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대출을 받으면 되겠죠. 만약에 그 대출 받은 금액을 못 갚으면은 그 부동산, 담보된 부동산을 압류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 말 그대로 신용으로, 요즘 뭐 신용등급 그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기업이 3년간, 뭐 5년간 영업을 무사히 잘 해왔고 현재 자산 문제 상태가 이렇고, 그래서 추가로 이제 뭐 얼마가 더 필요하다 했을 경우에 담보를 제공할 수는 없고, 그럴 경우에 그거를 보증해주는 기관입니다. 기업하고 은행의 대출 거래 중간에서 내가 이 기업 신용은 내가 보증하겠다라고 해주는 기관이 신용보증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서 그 신용보증을 받게 되면은 뭐 10억 정도 뭐 그렇게 이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보다 낮은 이율에 대해서. 그 대신 내 그 기업의 신용이 좀 확실해야겠죠. 영업도 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무 상태나 그다음에 손익계산, 경영성과 이제 무난하고 뭐 심사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신용 등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게 되겠죠. 그거 해주는 기관이 신용보증기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평가회사는 말 그대로 기업의 신용을 평가해주는 회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4개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신용평가, 나이스 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 그래서 기업에서 신용을 뭐 A등급, B등급 이렇게 받아야, B등급 이상 받아야 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 어음을 발행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해주는 기업의 신용을 평가해주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도 신용평가를 받죠. 국가도 뭐 AAA, 뭐 EA, 뭐 3B 막 그런 얘기 하죠. 그건 이제 외국의 이제 무디스사, 뭐 S&P 뭐 그런 데서 국가에 대한 신용평가도 하고 있죠. 그건 이제 세계적으로 그렇게 이제 그 업무 역량이 인정된 데서만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어쨌든 신용평가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금보험공사. 요거는 뭐 1996년도에 설립했다 그러는데 말 그대로 예금을 보호해주는 회사예요. 금융기관이 부도났을 경우에.
그럴 경우 그 예금자들 보여주는 건데 현재는 그 한 은행당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은행이 부도나더라도 5천만 원까지는 국가에서 지급을 보증해 준다는 얘기죠. 그 이상이면 보장을 못 받는 거고요. 어쨌든 그거 해주는 기관이 예금보험공사. 그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관리. 이거는 은행에서 기업에 대출을 해주고 그런데 기업이 대출금을 못 갚았어요. 부실이 됐죠. 부도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 그 기업의 자산들을 인수해서 관리해 주는 거. 부도난 회사 관리해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도난 회사, 그다음에 그 못 받게 된 채권들 관리해 주는 것. 그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보험공사는 수출업체이죠. 수출업체의 자금에 관련된. 그리고 이제 그 수출을 했는데 그 수입해간 나라 그 기업이 부도가 났을 경우 기업에서는 큰 타격이죠. 그런 거 보전해 주는 거. 그게 한국수출보험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결제원은 말 그대로 금융결제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결제한다는 얘기는 돈 지급한다는 얘기죠. 어음이나 지로, 뭐 전자화폐 같은 것들. 그런 것들 관련된 그 어떤 기법, 기술을 개발하고 관리해주고 운용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금융결제원. 공인인증 관련된 뭐 그런 것도 다 여기서 관리를 하겠죠. 금융결제원에서. 그리고 이제 한국거래소라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주식이나 채권, 그다음에 뭐 선물, 무슨 파생상품 등등 거래를 관장하는 곳이 한국거래소가 되겠습니다. 주식 사고 파는 국가기관이에요. 주식 사고 파는 주식 거래를 관장하는 기관. 국가기관이고, 그리고 증권회사에서는 실제 주식을 사주고 팔아주는 게 되겠고요. 한국거래소에 가서 사고 파는 거죠. 근데 개인이 한국거래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고 개인은 증권회사를 통하고 증권회사는 한국거래소 들어가서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전체 주식 채권을 관리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보조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충 설명 그래서 용어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은 금융상품, 금융기관인데 전부 다 어쨌든 용어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다, 이게 뭐다라고 하는 거. 자, 금융이라고 하는 말, 이자를 받고 자금을 융통해 주는 것을 얘기한다. 세금자에다가 녹일 융자인가 그런 것들입니다. 돈이 섞여서 합쳐진다는 얘기예요. 돈이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그렇게 흐르게끔 도와주는 것, 그거를 금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정 기간을 정하고 앞으로 있을 원금의 상환과 이자 변제에 대해 상대방을 신용하여 믿고 자금을 이전하는 것, 돈을 빌려주는 것을 얘기하죠. 어쨌든 돈이 흐르는 것, 돈에 관련된 업무, 금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치, 일정한 계약에 의해서 무언가를 맡겨둔다를 뜻한다. 맡겨둔다라는 얘기입니다. 금융거래에서는 돈을 맡기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예치란 말 대신에 예금이란 말을 하죠. 예금한다. 그 다음에 보험. 갑자기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실에 대비하거나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수의 경제주체가 미리 공동기금을 구성하여 두고 그리고 재난을 당했을 때 이를 지급함으로써 개별 피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상호 부조 성격의 경제제도. 보험금 미리 납입해 놓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목돈을 받는 경우에요. 사고가 나질 않으면 당연히 그 돈은 이제 못 받게 되는 거고요. 다른 사고 난 사람한테 가겠죠. 그게 순수한 보험이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사고가 안 나더라도 내가 그동안 낸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그건 저축성 보험이 되겠죠. 이렇게 보험이고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업의 종류. 아까 살펴봤습니다. 자산운용사, 증권사가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로부터 조달된 자금을 투자해서 운용수익을 배당하는 회사. 그 다음에 증권사는 유가증권, 주로 주식입니다. 물론 이제 채권도 관리를 하지만 주로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거를 중개해주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3금융권, 우리 아까 살펴본 게 제1금융권, 제2금융권이죠. 그건 제도 내에서 얘기고 이제 제도 바깥입니다. 개인 사적인 거죠.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권 밖에 위치한 사금융권이다. 소형 대부업체, 사채업체를 의미한다. 그런데 꼭 그 기관은 아니더라도 자산규모 150억 이상인 경우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고 금융기관으로 간주받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금융기관을 살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교재 93쪽 이제 은행 잔고 확인하는 거하고 차이 났을 경우 조정하는 거, 은행 계정 조정하는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